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오늘 밤도 큰 변동성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1초도 스킵하지 마시고 정주행 하시길 바랍니다. 꼭 끝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크립토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블랙록과 제휴를 맺은 것인데요. 크립토 세계의 거물과 전통 금융의 거물이 손잡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록록의 자산관리 플랫폼인 알라딘을 사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코인베이스의 프라임 서비스를 통해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으며 향후 다른 알트코인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기간을 위해 구축된 코인베이스 프라임의 사용자는 무려 200개 이상의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큰 자산을 가진 기관 투자자를 위한 보관 서비스인 코인베이스 커스터디가 보유한 300개 이상의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현재 뉴욕주에서 승인된 상태이며 기관 고객들이 대량의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블랙록의 글로벌 생태계 파트너십 책임자인 조셉 찰롬은 이번 제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우리 기관 고객들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점점 더 관심을 갖고 있으며 크립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블랙록 알라딘과 코인베이스 프라임의 연결을 통해 기관 고객은 기존 포트폴리오와 함께 비트코인 투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블랙록의 흥미로운 이정표입니다. 블랙록은 현재 전통 금융기관이 크립토 경제에 참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통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업계 리더인 코인베이스와 파트너 관계를 맺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나요? 어떤가요? 감이 좀 잡히나요? 에이 돈복남님, 뭐 자산운용사랑 파트너십 맺은 거 가지고 그러세요. 일 하나 한다고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블랙록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자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블랙록은 일반 자산운용사가 아니라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입니다. 이 세계 최대 규모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면 다음과 같은데요. 잘 들어보세요. 놀랄 겁니다. 한국의 최대 규모 기금인 국민연금의 총 자산이 850조 정도 됩니다. 이것을 현재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요 6,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2021년 3월 8일 기준 세계 최대 시가총액 기업인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1.9조 달러인데 블랙록 펀드의 AUM은 2019년 3분기 기준 7조 USD입니다. 이래도 감이 잘 안 잡히나요? 대한민국 원화로 하면요 8,500조. 세계 2위인 뱅가드 그룹을 1.3배 차이로 따돌리고 있고요. 2021년 1월 14일 실적 발표에서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8조를 돌파하며 우리나라 돈으로는요 약 1경에 가까운 거대 자본을 운영 중입니다. 블랙록보다 더 큰 세계 투자 기관은 없습니다. 이른바 국부 펀드들인 싱가포르 테마섹, 중국의 중국투자공사 등과 비교해도 블랙록이 앞섭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어떤 곳이랑 일을 하는지 알겠나요? 아크인베스트의 설립자인 캐시우드는 블랙록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이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는 기관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크립토 시장에 투자하면서도 변동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들이 기존의 포트폴리오에 2.5%를 투자할 것이라고 합니다. 캐시우드의 의견에 따르면 40조 달러를 운영하는 블랙록 플랫폼에 2.5%의 규칙을 적용하면 1조 달러 이상의 수혜가 발생하는데요. 이 정도 규모의 수요는 비트코인 가격을 2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캐시우드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추정에 따르면 대략 1,800만 개에서 1,900만 개에 이르는 비트코인 중에서 약 1,400만 개가 비유동적인 상태이며 실제로 유동성을 가지는 수량은 300만 개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블랙록으로 인해 수요가 1조 달러 증가하면 제가 방금 언급한 2배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의 돈나무 누나 캐시우드의 말도를 된다면 코인 시장은 다시 한번 큰 상승세를 탈 수 있을 텐데요. 악화된 거시경제 상황으로 인해 증시와 코인 시장으로 가리지 않고 모든 자산이 폭락한 가운데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작년 내내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설명드렸다시피 크립토 시장에 대한 기관들의 관심은 진작에 있었습니다. 은행 위주로의 전통 금융권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을 가능성이 높은 크립토 시장의 성장을 반기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크립토 시장에 취할 수 있는 막대한 경제적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시도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관들 입장에서 작년의 비트코인은 어땠을까요? 너무 비싼 가격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기관들은 지금 관점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비트코인은 작년 고점에 비해서 최대 75%까지 하락했으며 현재 기준으로는 약 66%의 낮은 가격을 주고 있습니다. 반년 넘게 지속되어 온 약세로 인해 크립토 시장에도 비관론이 팽팽해 있는 상황이지만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파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기관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물론 거시경제 이슈로 인해 미국 증시가 다시 타격을 입는다면 비트코인은 다시 17K를 갈 수도 있고요. 그 아래로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하락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을 뿐더러 개인 투자들 입장에서는 기관들이 다 같은 기관이라 생각할 것 같지만 사실 기관들은 서로 간에 치열하게 경쟁도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가격이라 해도 이미 고점 대비 크게 하락한 상황이기에 기관들은 크립토 시장에 대한 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중요한 사실이 남아있죠? 캐시우드는 블랙록과 코인베이스에 관의 제휴 자체만 보고 분석을 했지만 일단 블랙록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다른 자산운용사와 기관들도 진입 경쟁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의 물장보다 훨씬 뜨거운 시장이 갑작스럽게 펼쳐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코인 투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열광적으로 진입했던 작년의 경우 우리가 경계해야 했던 것이 과도한 낙관주의였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과도한 비관주의를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할 매매 그리고 현금 보유 원칙, 그것을 정확히 지키는 사람들은 추가 하락 또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원칙이 없는 사람들은 지나친 비관주의로 비트코인이 바닥치기까지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거나 갑작스런 대형 호재로 인해 시장이 뜨거워졌을 땐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불타게 하겠죠.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작년에 늦은 타이밍에 시장에 들어온 것을 한탄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바닥을 잡겠다고 모든 물량을 털고 관망하다가는 이미 오른 후에야 시장에 들어와서 고점에 불리는 상황도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 열어두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드디어 오늘 저녁 9시 30분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이제 CPI다 FOMC다 하면은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인데요. 제 방송을 보시면서 감을 잡으신 분들은 각 상황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좀처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기회입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지성 추측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난 잘 모르겠어 하고 어떻게 해서든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시장에 관심을 안 두는 것 또한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잘 모르면 배우면 되고요. 실력이 부족하면 키우면 됩니다. 방송을 정주행하시면서 경제 상황과 비트코인 차트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어떤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시장을 탐색하는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코리니를 졸업하고 자신있게 자신을 투자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뉴욕 연준의 조사에 따르면 7월의 응답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6.2%에 도달하고 향후 3년 동안 3.2%의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6월 조사의 6.8% 및 3.6%로부터의 크게 하락한 수치인데요. 식량 인상에 대한 기대치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떨어졌고 휘발유 가격은 두 번째로 빠른 속도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소비자들은 현재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비자들의 인식이 이렇게 변화하게 된 것은 연준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긴축 통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들어선 이후로 연준은 4번에 걸쳐 총 2.25%의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며 최근 2회의 경우는 연속으로 75bp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8월에는 FOMC 미팅이 없기에 다음 금리 인상은 9월에나 이뤄질 수 있는데요. 9월에 연준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바로 오늘 발표되는 CP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시간 차트상에서의 비트코인은 현재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200 EMA에 정확히 걸친 상태인데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CPI 발표 직후로도 시장의 반응은 한동안 혼선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인플레이션 하나만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가 점점 더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까지 존재하기 때문이죠. 발표 직후에 뚜렷한 하방을 보이다가 며칠 내로 갑자기 방향을 틀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으며 반대의 결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시장에서는 CPI가 높게 나왔으니까 떨어질 거야, 또는 CPI가 낮게 나왔으니까 오를 거야 와 같이 단편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차트상에서 자신만의 기준점을 정해놓고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머스크가 10조가량 되는 테슬라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테슬라는 보유 중이던 비트코인도 75%가량 팔았죠. 머스크가 매도한 이유가 트위터 인수자금 때문이라곤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증시도 현재 반등했고 주식시장의 하락을 예상한 매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 없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머스크의 행동을 우린 주의 깊게 생각해보고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머스크가 보유 중인 주식을 팔면 크게 하락하곤 했습니다. 자세한 브리핑은 공식 텔레그램 그리고 멤버십 톡방에 실시간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댓글에 입장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볼게요. 그리고 텔레그램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선물 트레이딩 포지션을 다 정리하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 여러분들, 선물 포지션입니다. 현물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혼돈하지 마세요. 진짜 안녕.